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욱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일단 알려지기로는 뭐 성남 때부터의 어떤 인연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또 수석 보좌관으로 가서 검찰이 이제 당시 소환 통보했을 때 의원님 전쟁입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낸 게 포착이 되면서 이제 존재가 좀 알려졌었거든요. 계속 그냥 정치 일정 내내 같이 한 인물이니까 뭐 최친근 중에도 최측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 전쟁입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딱 보면은 굉장히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사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신뢰관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뭐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전략적으로 코치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런 그 멘트가 딱 그 한마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할 만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렇게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이 멘트만 봐도 최측근이구나 이런 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대통령 돼가지고 청와대 총무비서관,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조직과 돈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하고 했고, 그 다음에 부속실장. 진짜 총무비서관에 부속실장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권의 그야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국감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좀 피하려고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급히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 그냥 뭐 출석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을 키운 걸까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분들은 괜히 긁어부스럼했던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 20년 넘게 다니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정인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의 30년 가까이 일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김현지 씨의 전체 인생을 보면 글쎄 뭐 98년부터 성남에서 일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니까 전체 한 50년 인생 가운데 30년 가까이를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부침이라는 게 정치인들은 있는데 그 부침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지금 영광의 시기죠. 영광의 시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분을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란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치권에서 정도만 아는 사람이었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지,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온 국민이 김현지라는 이름을 다 알게 이분의 됐으니까. 그 얘기할 때 이제 뭐 애지중지 현지 또는 절대존엄 현지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는 거잖아요. 그 더 나아가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사적인 관계로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2003년인가요? 본인이 받아야 하는 성공보수 사건 수임료를 김현지 씨가 받도록 했다. 이거는 제가 그 법조인들 많이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공 보수까지 특정인에게 몰아준 경우 그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을 본인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 스스로 이걸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겠어요. 뭐 신뢰관계가 깊고 좀 오래 함께 일을 한 참모인데 괜한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국감에 안 나갈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나가고 싶다면서 전의에 불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나가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본인 의사가 있다.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불출석으로 막아주겠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막 전날 그게 문제가 됐었던데 운영위에서 그래서 왜 저걸 안 내보내가지고 문제를 키우냐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부스럼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뭐 거의 종기 뭐 피부암 정도까지 이제 번져버린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관심사 최대 관심사예요 지금. 그래서
뭐 추석 밥상에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재밌는 소재가 대통령의 어떤 측근 여자분이 계신데 네. 뭐 학력도 몰라, 뭐 베일에 고향도 감춰진. 몰라, 나이도 네. 몰라 이런 분이 또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추석 특집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소재는 계속 돌고 돌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운영이 국감이 아마 11월 달에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정권 차원에서도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나갈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나갈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우상호 정부수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보내고 싶지 않은 속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네. 안 나오게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그래서. 이슈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거 그냥 여권에서는. 놔두면요 계속 이게 확산되고 굉장히 이 관심 있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그런 아주 휘발성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빨리 네.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어떤 이력이 너무 감춰져 있다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하시던데 어제 잠깐 나왔던 얘기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할 때도 인사수석은 그 당시 없었지만 인사에 다 관여를 했다. 그래서 차관급인 산림청장까지 본인의 뭐 은사를 임명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일단 산림청도 반박을 했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한 상황인데 처음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의제 20일 여기서 함께 활동을 한 인연 때문에 임명한 거다. 또 다른 의혹을 또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제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의 믿을 만한 소식통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분은 상명여대를 졸업한 걸로 보여요. 김현지 학번은 실장이요? 네, 학번은 뭐 93학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출신이라는 것 같고. 그래서 김장겸 의원이 얘기했었던 신구대 출신이다. 이거는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산림청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산림청장과는 인연은 있습니다. 네. 성남의제 21이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었었고 정책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두 분이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연을 바탕으로 왜 갔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아니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데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3급 이하의 인사에 다 관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뭐 학교를 어디 다녔는지 고향을 어디 다녔는지 궁금해하는 건 그 사람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혹시 대거 기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걸 뭐 사적 정보다 개인 정보다 이런 그 얘기를 갖고 거기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 본인 나오겠다라고 한다는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네, 전원으로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 나가겠다. 국회 결정에 100% 따르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회라는 것은 일종의 빌미, 그러니까 구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야 합의가 네. 뭐 당연히 좀 안 될 테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 거기 운영위원회에도 다수의 위원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빌드업의 구실을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예.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정말 최측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데 물론 이제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야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야말로 누군지도 모르는 이력이 사람들. 알려지지 예,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권 전체로 봤을 때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네. 뭔가 좀 마이너리티 느낌이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2018년까지도 이제 성남시장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뭐 경기지사 하시고 의원 되고 여당 대표 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정말 어렵게 정말 비주류 사단을 이끌고 대통령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저 사람은 육두품이야 선골진골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권 내에서 명청대전이라는 게 벌어지는 게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네. 사실은 이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실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이제 확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